아침에 머리를 감고 나면 대수구에 머리카락이 수북이 쌓여 있는 걸 보신 적 있죠? 감으면 감을수록 더 많이 빠지는 것 같아 차라리 안 감는 게 나을까 싶은 생각까지 듭니다. 혹시 이런 걱정 해보신 적 있나요? 내가 머리를 잘못 감고 있는 건가? 깨끗하게 감았는데 왜 더 상하지? 혹시 이렇게 하다 대머리가 되는 건 아닐까? 안녕하세요. 저는 58살 모발 이식 전문의 강준석입니다. 지난 25년 동안 탈모로 고민하는 수많은 분들을 치료해 왔습니다. 병원에 오시는 분들이 매일 이런 말씀을 하세요. 선생님, 이제 다 포기했어요. 아버지도 대머리셨으니까요. 거울 볼 때마다 속상해요. 머리 빠지는 것 때문에 우울해요. 여러분, 제가 확실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머리를 감고 나서 느끼는 그 불안한 마음, 틀린 게 아닙니다. 정말로 머리를 감는 방법이 잘못됐어요. 더 놀라운 건 우리가 깨끗하게 감는다고 믿었던 방법이 오히려 머리카락을 해치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오늘 저는 25년 동안 수만 명을 치료하며 찾아낸 아무도 모르는 비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집에 있는 단 2가지 재료만 있으면 한 달 만에 머리카락이 살아날 수 있습니다. 돈도 거의 들지 않아요. 이 방송 꼭 끝까지 보세요. 이 순간을 놓치면 평생 후회하실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의 머리카락을 지킬 마지막 기회일 수 있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이 좋은 정보가 더 많은 분들에게 전해질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 한 번만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그 작은 클릭이 누군가의 머리카락을 살릴 수도 있습니다. 혹시 저녁에 머리를 감고 누웠을 때 머리카락이 빗자루처럼 뻣뻣해진 느낌을 받아보셨나요? 분명 깨끗하게 감았는데 오히려 더 거칠어지고 다음날 아침 또 얼마나 빠질까 걱정되죠. 그 마음 저는 너무나 잘 압니다. 25년 동안 병원에서 매일 들었던 이야기니까요. 선생님, 머리를 감은 날이 안 감은 날보다 더 푸석해져요. 차라리 안 감는 게 낫겠어요. 처음엔 저도 그저 기분 탓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너무 많은 분들이 같은 말씀을 하시기에 뭔가 이상하다고 느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직접 실험을 했습니다. 500명의 환자분들을 대상으로 6개월 동안 머리 감는 습관을 지켜봤습니다.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잘못된 방법으로 감는 사람들은 올바르게 감는 사람보다 머리카락이 무려 3배나 더 많이 빠졌습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건 그분들 모두 자신이 깨끗하게 감고 있다고 믿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도 이 실수를 하고 계실 가능성이 높습니다. 대표적인 3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뜨거운 물로 감는 것입니다. 뜨거운 물이 더 깨끗할 거라 생각하시죠? 아닙니다. 뜨거운 물은 두피를 떼이는 겁니다. 마치 꽃밭에 끓는 물을 붓는 것과 같습니다. 두 번째, 샴푸를 머리에 직접 짜는 습관입니다. 샴푸를 많이 쓰면 더 깨끗해진다고 생각하시죠?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진한 샴푸 원액이 두피에 닿으면 화상을 입는 것과 비슷한 자극을 줍니다. 세 번째, 손톱으로 긁는 습관입니다. 시원하게 긁어야 깨끗해진다고 생각하시나요? 사실은 두피를 칼로 긁는 것과 같습니다. 작은 상처가 생기고 그 상처로 세균이 침투합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두피는 더 약해집니다. 젊을 때는 금방 회복되지만 나이가 들면 한번 손상된 모근은 다시 회복되지 않습니다. 제가 만난 환자 한 분이 있습니다. 63살 여성 환자분이었는데 평생 손톱으로 머리를 감아 오셨습니다. 병원에 오셨을 때 두피는 상처투성이었고 정수리는 이미 많이 비어 있었습니다. 저는 평생 깨끗하게 감았는데 왜 이렇게 된 걸까요? 라고 물으며 눈물을 흘리셨죠. 그 모습을 보고 저는 결심했습니다. 더 많은 분들이 같은 실수를 하지 않도록 반드시 올바른 방법을 알려드리자고요. 지금부터 제가 알려드리는 방법은 단순한 머리 감는 법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머리카락을 되살리는 생명의 비법입니다. 한 번은 병원에 오신 55살 남성 환자분이 울면서 말씀하셨습니다. 선생님, 10년 전엔 머리가 이렇게 많았는데 이젠 손자가 할아버지 머리 왜 이래요?
라고 물어요. 창피해서 가족 모임도 안 나갑니다. 가족 사진 속 그의 모습은 풍성했지만 지금은 많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우리는 평생 잘못 배웠습니다. 머리를 감는다는 말 자체가 틀렸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두피를 감는다가 맞습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건 10년 전 일본에서였습니다. 그때 80살이 넘은 한 할아버지를 만났는데 놀랍게도 젊은 사람처럼 머리숱이 풍성했습니다. 비결을 묻자 그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머리카락은 이미 죽은 겁니다. 밭에서 자란 벼와 같죠. 벼를 아무리 닦아도 더 자라진 않아요. 대신 논을 잘 가꾸면 벼가 잘 자랍니다. 두피가 바로 그 논입니다. 그 한마디가 제 인생을 바꿨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머리카락과 두피에 대한 모든 것을 다시 공부했습니다. 그리고 알게 되었습니다. 머리카락은 한번 자라나면 스스로 재생되지 않는 죽은 세포라는 것을. 하지만 두피를 제대로 관리하면 건강하고 굵은 새 머리카락이 자랄 수 있다는 것을요. 상한 머리카락은 절대 다시 좋아지지 않습니다. 한번 손상된 머리카락은 평생 그 상태로 남아요. 하지만 머리 피부, 즉 두피는 살아있는 조직입니다. 머리카락을 만드는 공장이 바로 두피죠. 이 공장이 건강해야만 튼튼하고 굵은 머리카락이 자라납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하고 있나요? 이미 죽은 머리카락만 열심히 문지르고 정작 살아있는 두피는 거의 손대지 않습니다. 마치 나뭇잎만 닦고 뿌리는 방치하는 것, 꽃에만 물을 주고 흙은 메마르게 두는 것과 똑같습니다. 이 사실을 깨닫고 저는 환자들에게 새로운 방법을 권했습니다. 이제부터 머리카락이 아니라 두피를 감으세요. 그리고 한 달 뒤 놀라운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60살 할머니 한 분이 병원에 들어오자마자 환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선생님, 제 머리 좀 보세요. 뭔가 달라진 것 같아요. 정말 달라져 있었습니다. 두피가 건강한 분홍빛으로 바뀌었고 새로운 머리카락이 솜털처럼 자라나고 있었습니다. 평생 머리카락만 감았는데 두피를 감으니 이렇게 다르네요. 10살은 젊어진 기분이에요. 또 다른 58살 아저씨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아들이 그러더라고. 아빠 머리에 뭐 했어요? 머리숱이 많아진 것 같은데. 그 말은 30년 만에 처음 듣는 칭찬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꼭 기억하세요. 샴푸는 머리카락을 위한 것이 아니라 두피를 위한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제품을 머리카락에 발라도 소용없습니다. 두피가 건강해야만 머리카락이 건강하게 자랍니다. 이제부터는 두피를 살리는 특별한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방법 하나만 알아도 여러분의 머리 운명이 바뀔 수 있습니다. 선생님, 커피를 머리에 뿌린다고 마시는 것도 아니고 그게 정말 효과가 있을까요? 68살 할머니가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으로 물으셨습니다. 사실 저도 처음에는 믿기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커피야말로 하늘이 준 탈모 치료제입니다. 이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된 건 5년 전 독일에서 열린 학회에서였습니다. 그 자리에서 백발의 교수님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매일 마시는 커피가 탈모를 절반으로 줄여줍니다. 순간 학회장이 술렁였고 저 역시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그러나 교수님이 보여준 연구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120명의 탈모 환자를 두 그룹으로 나누어 6개월 동안 실험한 결과 커피를 두피에 바른 그룹에서 머리카락이 거의 절반 더 많이 자란 것입니다. 학회가 끝나자마자 저는 교수님을 찾아갔습니다. 정말인가요? 커피가 탈모에 효과가 있다니요? 그는 웃으며 현미경 사진을 보여주었습니다. 커피를 바른 모근이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커피가 머리카락 뿌리에서 하는 일은 세 가지입니다. 혈관 확장, 두피의 혈관을 넓혀 영양분이 더 많이, 더 빠르게 전달되도록 합니다. 세포 에너지 공급, 모근이 머리카락을 만들려면 힘이 필요한데 커피가 그 힘을 제공합니다. 마치 배터리를 충전하는 것과 같습니다. 탈모 유발 물질 차단, 머리카락을 빠지게 하는 해로운 물질을 막아줍니다. 한국으로 돌아오자마자 저는 실험을 시작했습니다.
우리 병원 환자 30명에게 3개월 동안 커피 스프레이를 사용하게 했습니다.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30명 중 27명이 확실히 좋아졌습니다. 특히 기억에 남는 분이 있습니다. 62살의 한 남성 환자분은 정수리가 흥해져 10년 동안 모자 없이는 외출을 못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3개월 뒤 병원에 오실 때 모자를 쓰지 않고 오셨습니다. 선생님, 보세요. 정수리가 까맣게 차올랐어요. 아내가 당신 머리에 뭐 심었어? 라고 물어봤다니까요. 10년 만에 모자 없이 다닙니다. 그분 눈가에 맺힌 눈물을 보며 저도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그렇다면 커피 스프레이는 어떻게 만들까요? 준비물, 진한 블랙커피, 스프레이통, 설탕, 프림 절대 금지. 만드는 법, 진한 블랙커피를 끓인 뒤 완전히 식힙니다. 이 과정이 매우 중요합니다. 식힌 커피를 스프레이통에 담습니다. 사용 방법, 머리를 감기 15분 전에 두피에 골고루 뿌린 뒤 손끝으로 부드럽게 마사지합니다. 15분 후 평소처럼 머리를 감으면 됩니다. 주의사항, 뜨거운 커피는 절대 사용하지 마세요. 두피에 상처가 있으면 피해야 합니다. 하루 한 번이면 충분합니다. 이 방법의 가장 큰 장점이 뭔지 아세요? 비용이 거의 들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비싼 탈모약, 값비싼 병원 치료 없이도 우리가 매일 마시는 커피로 탈모를 관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선생님, 머리카락은 그냥 두고 두피만 관리하면 되나요? 좋은 질문입니다. 그래서 다음에는 머리카락 자체를 보호하는 또 하나의 놀라운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걱정합니다. 머리에 기름을 바르면 더 떡지고 지저분해 보이지 않을까요? 하지만 저는 7년 전 인도에서 본 한 장면이 제 생각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인도의 작은 마을에서 86살 할머니를 만났습니다. 놀랍게도 그분의 머리카락은 허리까지 내려올 정도로 길고 윤기가 흘렀습니다. 저희 할머니의 머리카락은 언제나 길고 윤기가 흘렀습니다. 그 비결은 무려 50년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코코넛 오일을 바르는 것이었죠. 우리 할머니뿐만 아니라 할머니의 할머니까지 대대로 이어져 온 습관이었습니다. 처음엔 그냥 옛날 풍습이라고만 생각했는데 과학적으로 살펴보니 조상들의 지혜가 얼마나 대단한지 깨닫게 됐습니다. 여러분, 머리를 감을 때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아시나요? 샴푸의 강한 세정력이 머리카락을 감싸고 있는 보호막을 벗겨내 버립니다. 이 보호막이 사라지면 머리카락은 푸석푸석해지고 쉽게 끊어지며 손상되기 쉬워집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그 현상은 심해집니다. 젊었을 땐 두피에서 천연 기름이 나와 머리카락을 보호해주지만 나이가 들면 그 기름의 양이 점점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머리를 감고 나면 머리카락이 더욱 건조해지고 손상되기 쉽습니다. 거기다 드라이기까지 사용하면 어떨까요? 보호막 없이 맨살이 드러난 머리카락에 뜨거운 바람을 쐬는 셈이니 손상은 눈에 띄게 심해집니다. 제가 실제로 진료했던 환자 한 분이 있습니다. 58세 아주머니였는데 파마와 염색을 자주 하셨습니다. 머리를 감을 때마다 한 움큼씩 머리카락이 빠져서 선생님, 이제는 머리 감는 게 무서워요. 감고 나면 머리가 더 상한 것 같아요. 라고 말씀하시더군요. 저는 그분께 기름 바르는 방법을 알려드렸습니다. 그리고 3개월 뒤 완전히 달라진 모습으로 다시 찾아오셨죠. 선생님, 제 머리 좀 만져보세요. 20살 때의 머리카락 같아요. 라고 하시며 웃으셨습니다. 딸이 엄마에게 엄마, 머리에 뭐 했어? 라고 물을 정도였죠. 실제로 만져보니 머리카락이 비단처럼 부드럽고 빠지는 양도 눈에 띄게 줄어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오일이 어떻게 이런 기적을 만들어낼까요? 첫째, 오일은 머리카락의 보호막을 형성합니다. 얇게 감싸 샴푸의 자극으로부터 머리카락을 지켜주죠. 마치 갑옷을 입고 전쟁터에 나가는 것과 같습니다. 둘째, 수분을 지켜줍니다. 머리카락 속에 수분이 빠져나가는 것을 막아주죠. 마치 비닐하우스가 채소를 보호하듯 오일 코팅이 머리카락을 지켜줍니다. 셋째, 영양을 공급합니다. 오일 속의 비타민과 영양 성분이 손상된 머리카락을 회복시켜 주는 것이죠.
제가 추천하는 오일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미강유입니다. 쌀겨에서 추출한 우리나라 전통 오일로 비타민 함량이 올리브유보다 3배나 많습니다. 피부와 머리카락에 가장 잘 맞으며 가격도 합리적이죠. 두 번째는 코코넛 오일입니다. 분자 크기가 작아서 머리카락 깊숙이 스며들고 손상을 예방하며 세균까지 막아줍니다. 사용법은 간단합니다. 먼저 손바닥에 동전만 한 양을 덜어 양손으로 비벼 따뜻하게 합니다. 그런 다음 머리카락의 중간부터 끝부분까지만 발라주세요. 절대 두피에는 바르지 마셔야 합니다. 10에서 15분 뒤에 샴푸로 헹궈내면 됩니다. 주의할 점은 너무 많이 바르면 기름져 보일 수 있다는 것, 그리고 두피에 바르면 모공이 막힐 수 있다는 것입니다. 머리카락 끝이 가장 중요하니 그 부분을 집중적으로 발라주세요. 이 방법을 실천한 환자분들은 하나같이 만족하셨습니다. 65세 남성 환자는 파마한 것처럼 머리가 부드러워졌어요. 아내가 제 머리를 이렇게 만져본 건 30년 만입니다. 라고 하셨죠. 79세 할머니는 손녀가 할머니 머리 비단 같아요라고 해요. 이 나이에 이런 말을 들을 줄이야 하며 눈시울을 붉히셨습니다. 정리해 볼까요? 머리를 감기 전 15분 동안 두피에는 커피 스프레이, 머리카락에는 오일을 발라주는 것, 이 두 가지만으로도 기적이 일어납니다. 두피는 건강해지고 머리카락은 되살아나죠.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아무리 좋은 준비를 해도 잘못된 방법으로 머리를 감으면 모든 노력이 물거품이 됩니다. 예전에 72세 할아버지가 저는 평생 이렇게 감았는데요. 손톱으로 시원하게 긁어야 깨끗해지지 않나요? 라고 물으신 적이 있습니다. 두피를 살펴보니 빨갛게 상처가 나 있었습니다. 할아버지, 그동안 두피를 칼로 긁으신 거나 마찬가지예요. 오늘부터는 아기를 다루듯 부드럽게 감으셔야 합니다. 라고 말씀드렸죠. 3개월 뒤 그분은 선생님, 50년 만에 머리가 안 가려워요. 머리카락도 덜 빠집니다. 라고 기뻐하셨습니다. 머리 감기는 우리가 매일 하는 일입니다. 작은 습관이 쌓이고 쌓여 머리 건강의 운명을 결정짓죠. 제가 일본 병원에서 공부할 때 있었던 일입니다. 70세 교수님이 직접 환자들에게 머리 감는 법을 시범 보이셨습니다. 머리 감기는 예술입니다. 바이올린을 연주하듯 정성스럽게 해야 해요. 라고 말씀하셨죠. 그 교수님의 머리는 나이를 믿을 수 없을 만큼 풍성하고 건강했습니다. 이제 제가 25년 동안 연구한 절대 실패하지 않는 머리 감기 비법을 하나씩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물 온도의 비밀입니다. 뜨거운 물이 더 깨끗할 것 같죠? 절대 아닙니다. 미지근한 물을 사용하세요. 체온과 비슷한 온도가 가장 좋습니다. 손목에 물을 댔을 때 따뜻하다 느껴지면 적정 온도입니다. 뜨거운 물은 두피를 손상시키고 찬물은 노폐물을 제대로 씻어내지 못합니다. 두 번째는 샴푸 전 충분한 헹굼입니다. 샴푸를 하기 전에 1에서 2분 동안 물로만 머리를 충분히 헹궈주세요. 이것만으로도 먼지와 노폐물의 대부분이 씻겨나가고 미리 발랐던 커피와 오일도 어느 정도 제거됩니다. 세 번째는 샴푸 거품 만들기입니다. 절대 샴푸를 머리에 직접 짜지 마세요. 손바닥에 동전만 한 양을 덜어 물을 조금 섞어 거품을 만든 뒤 머리에 올려야 자극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는 지문으로 두피 마사지하기입니다. 손톱이 아니라 손가락 끝의 지문 부분으로 부드럽게 두피를 마사지하듯 씻어주세요. 이렇게 하면 두피 혈액순환이 촉진되고 자극도 줄어듭니다. 손톱은 절대 사용하지 마세요. 머리를 감을 때는 앞머리에서 정수리 방향으로, 옆머리는 가운데 방향으로, 뒷머리는 이쪽 방향으로 부드럽게 마사지하듯 문질러주세요. 각 부위는 10초 정도가 적당합니다. 이때 중요한 건 부드럽게입니다. 너무 세게 문지르면 오히려 두피가 손상될 수 있으니까요. 다섯 번째 단계는 머리카락 세정입니다. 샴푸로 거품을 낸 뒤 두피를 마사지하면서 나온 거품으로만 머리카락을 쓸어내리듯 씻어주세요. 머리카락끼리 비비면 안 됩니다. 그렇게 하면 엉키고 상해서 손상이 커집니다. 여섯 번째는 헹구기 단계입니다.
산포를 했던 시간보다 2배 이상 더 오래 헹궈주세요. 헹굼이 부족하면 두피에 산포 성분이 남아 트러블이 생길 수 있습니다. 7번째는 린스 단계입니다. 린스는 절대 두피에 닿지 않게 하고 머리카락 중간부터 끝부분까지만 발라주세요. 1에서 2분 정도 두었다가 깨끗하게 헹굽니다. 8번째는 마지막 헹굼입니다. 두피를 중심으로 한 번 더 꼼꼼히 헹구세요. 이때 물 온도를 미지근한 상태에서 약간 시원하게 마무리하면 두피의 모공이 졸여져 더 좋습니다. 제가 이 방법을 환자분들께 알려드린 뒤 놀라운 변화들이 있었습니다. 65세 남성 환자 한 분은 3개월 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선생님, 아내가 제 머리를 만져보고 깜짝 놀랐어요. 머리카락이 굵어진 것 같대요. 18살 여성 환자분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평생 두피가 가렵고 비듬이 많았는데 이 방법대로 감기 시작한 뒤로는 가려움이 완전히 사라졌어요. 여러분, 머리 감기는 우리가 매일 하는 일입니다. 이 작은 습관 하나가 큰 변화를 만들어냅니다. 오늘부터 시작해보세요. 한 달 뒤면 달라진 머리카락을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제가 25년 동안 병원에서 근무하며 가장 안타깝게 들었던 말이 있습니다. 우리 아버지도 대머리였으니까 저도 어쩔 수 없죠. 유전이니까 포기했어요. 정말 그럴까요? 탈모는 정말 유전 때문에만 생기는 걸까요?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전의 영향은 30%에 불과합니다. 나머지 70%는 생활 습관입니다. 실제로 똑같은 유전자를 가진 쌍둥이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도 생활 습관에 따라 한 명은 탈모가 있고 한 명은 멀쩡한 경우가 많았습니다. 우리 병원에 오신 한 환자분은 아버지, 형, 동생 모두 대머리였는데 본인만 풍성한 머리카락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비결을 물으니 이렇게 답하셨어요. 20살 때부터 머리 관리에 신경 썼어요. 사람들이 유난 떤다고 했지만 꾸준히 했죠. 반대로 집안에 대머리가 전혀 없는데 본인만 탈모인 경우도 있었습니다. 이런 경우 대부분 머리 감는 습관, 스트레스, 식습관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알려드린 방법 기억하시죠? 첫째, 두피 케어 스프레이 사용하기. 둘째, 머리카락에 영양 오일 바르기. 셋째, 지문을 이용해 두피 마사지하기. 넷째, 린스는 머리카락에만 바르기. 다섯째, 충분하게 헹구기. 이 5가지만 꾸준히 해도 탈모의 70%는 예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언제 시작하느냐입니다. 머리카락이 다 빠지고 나면 늦습니다. 제가 만난 환자 중 가장 안타까운 분은 70대 할머니였습니다. 정수리가 완전히 비어 있었는데 그분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선생님, 10년 전에 왔어야 했는데 그 눈물이 아직도 잊히지 않습니다. 머리카락도 건강과 같습니다. 잃고 나서 후회하면 늦습니다. 지금부터라도 관리하면 지킬 수 있습니다. 병원에 가는 것이 부담스럽다면 먼저 오늘 알려드린 방법부터 실천해 보세요. 그래도 걱정된다면 상담만이라도 받아보시길 권합니다. 병원 문턱은 생각보다 높지 않습니다. 그리고 꼭 기억하세요. 머리카락은 우리의 자존심입니다. 거울 볼 때마다 속상하고 사람 만나는 게 꺼려지고 자신감이 떨어집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마세요. 오늘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작은 습관의 변화가 큰 기적을 만듭니다. 저는 25년 동안 수많은 환자를 보면서 확신했습니다. 탈모는 유전이 아니라 습관입니다. 습관은 바꿀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습관이 여러분의 머리카락을 지켜줄 것입니다. 오늘 이 방송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꼭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더 많은 분들에게 희망이 됩니다. 그리고 주변에 탈모로 고민하는 분이 있다면 꼭 이 영상을 공유해 주세요. 함께 나누면 기쁨도 커집니다. 다음 시간에는 탈모에 좋은 음식과 나쁜 음식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건강한 머리카락을 함께 만들어가요. 마지막으로 꼭 드리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오늘 제가 알려드린 내용은 건강한 정보를 전달하기 위해 만든 것입니다.
하지만 이 방법이 병원 진료나 전문가 상담을 완전히 대신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모두 체질이 다르고 건강 상태도 사람마다 다릅니다. 그래서 같은 방법을 써도 결과가 다르게 나올 수 있습니다. 어떤 분은 금방 좋아지고 어떤 분은 시간이 더 걸릴 수 있습니다. 이는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그러니 오늘 들으신 내용을 참고하시되 실천할 때는 본인의 상태를 잘 살피면서 조심스럽게 시작하세요. 두피에 상처가 있거나 피부가 예민한 분이라면 먼저 병원에서 상담받는 것이 좋습니다. 여러분이 선택하고 실천하는 모든 일은 여러분의 판단에 따른 것이며 그 결과 역시 여러분의 책임이라는 점을 기억해 주세요. 저는 그저 제가 아는 좋은 정보를 나누고 싶었을 뿐입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머리카락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